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리 영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줌으로 서로 인사도 했고,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들어봤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도는 많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재 12페이지부터 나갔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들었던 거 복습부터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리를 하는 주방이 아니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방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지원 주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주방의 종류로는 더운 요리를 하는 주방, 그리고 샐러드 같이 찬 요리를 만드는 주방, 그리고 제과나 제빵을 담당하는 주방, 그리고 고기를 가공하는 소세지나 하몽 등을 만드는 육가공 주방이 있다. 그리고 기물을 세척하는 주방, 우리나라 말로는 세척실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죠. 이렇게 세척실 따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요리를 만드는 주방을 우리는 영어로는 비즈니스 키친, 한국말로는 영업주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호텔 주방의 직급별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총주방장은 어떤 일을 하나요? 주방의 총괄적인 책임자고 경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총주방장이라고 부르면서 영어로는 executive chef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셰프라는 것도 들었어요. 단위 주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위는 주방도 일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구역을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단위 주방장이라고 부르고요. 경영진과 현장 직원 간의 한 중간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1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영어 단어 데미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반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하프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조리 쪽에서 얘기할 때 데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부조리장을 데미 셰프라고 부르고 1급 조리사, 2급 조리사, 3급 조리사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서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는 third라고 배웠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조조리사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현장에서 조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요리를 배우러 온 거예요. 뭐 학생이라도 되고 일반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초부터 처음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트레이니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조리 실습생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공부했던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챕터 2의 주방의 조리기구 용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18페이지고요. 주방의 조리기구 용어를 공부할 텐데 PPT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스캔해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줄을 긋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칼을 나타낼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칼을 그냥 주방용 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프렌치 나이프라고 부릅니다. 내지는 셰프 나이프라고도 해요. 주방 용어는 굉장히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셰프의 칼이다 할 때 우리 중학교 영어 시간 같아요. 어포스트로피하고 s를 붙이죠. 그럼 정확하게 발음은 셰프즈 나이프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프렌치 나이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프렌치 나이프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제가 줄을 꺼 드렸어요.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과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과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쓰는 유틸리티 나이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쉬 나이프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가늡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고 가는 칼을 피쉬 나이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피쉬 나이프라고 안 부르죠? 어떻게 부르나요? 자, 동영상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시미라고 외친 것 같아요. 네, 사시미라고 부르는 그 칼이 역시 피쉬 나이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일명 빵칼이라고 하는 브레드 나이프입니다. 자, 이 브레드 나이프로 식빵을 자를까요? 예, 식빵은 자르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칼을 가지고 어떤 빵을 써는 것 같았어요? 또 누군가가 바게트라고 외쳐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껍질이 딱딱한 빵을 자를 때 이 빵칼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과일을 자르는 칼은 우리나라에서는 2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리를 조금 배워보거나 칼 굉장히 여러 개 있는 세트를 사게 되면 요 크기의 칼이 있습니다. 요게 프루트 나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발음이 프루트인데 여기는 프루트라고 적어놨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뭐 이걸 만약에 과일 칼이라고 불러도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카빙 나이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빵칼과 모양이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날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톱니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일자로 되었는데 홈이 톱니 모양으로 홈이 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카빙 나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카빙은 원래 조각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카빙 나이프나 슬라이서라고 부릅니다. 또 슬라이서는 또 무슨 말인가? 얇게 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트 비프나 가금류를 썰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워진 고기를 자를 때 쓴다. 이거 덩어리로 자를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힌트가 있죠.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트한 비프를 구운 고기를 슬라이스처럼 썰어서 먹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케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밥은 고기 덩어리를 놓고 막 채를 썰듯이 얇게 막 벗겨냅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런 칼, 이런 칼, 이런 칼, 이런 칼 아니고 6번에 해당하는 이런 이 홈이 나 있는 이런 칼을 쓴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금류라고 하면 뭔가요? 닭고기, 오리고기, 칠면조 이런 것들을 가금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튀김닭을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양념치킨을 만드는 닭은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닭이에요. 그래야지 결체 조직이 적고 부드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튀기거나 이런 닭은 좀 작은 것을 쓰고 오랫동안 끓여서 국물을 맛있게 해야 될 경우에는 큰 닭을 썹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영화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찍는 뭐 그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보면 야, 미국에 왔더니 닭도 크더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조금 작은 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닭도 커요. 그리고 칠면조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기 좋게 1인 분량으로 접시에 담기 위해서 서빙하기 전에 썰 때는 좀 얇게 이렇게 썰어야 되겠죠? 슬라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6번 모양의 이런 칼을 씁니다. 덩어리 낼 때 쓰는 거 아니고요. 얇게 썰 때 이런 모양의 칼을 씁니다. Carve beef with this. This is a section of roast beef. Taking my carving knife, we're going to carve down. See, nice, long, thin slices. 자, 1번에서 6번 칼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6번에 해당하는 이 카빙 나이프가 조금 낯설 것 같아서 제가 뭐 설명을 하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말로만으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예,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잠깐 녹화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찰떡같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옆 페이지인 1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칼 모양 나오는데요. 이게 페어링 나이프라고 합니다. 요거는 야채 껍질을 까거나 다듬을 때 사용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양상추 같은 것들을 다듬을 때 쓰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 단단한 것들 그리고 크기가 작은 것들을 한 손에 쥐고 다듬을 때 페어링 나이프를 씁니다. 그리고 8번 칼은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도 뭐 당근 썰거나 할 때 많이 씁니다. 데코레이팅 나이프라고 과일이나 야채를 모양을 낼 때 쓰는 칼입니다. 그리고 9번 칼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7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요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7번과 9번 칼 중에 좀 더 둥근 것을 조금 정교하게 깎을 때는
네, 9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단단한 것도 역시 9번 칼을 써야 되겠죠. 요게 페티트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요거는 뿌띠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뿌띠 나이프고요. 자, 10번에 해당하는 게 중식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는 자, 클레버 나이프라고 이 소, 생선, 가금류의 뼈를 자를 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많이 가할 때 쓰는 칼입니다. 예, 중식도와 비슷해요. 예, 중식을 배우면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 중식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칼은 서양 요리에서도 뭔가 단단한 것을 자를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내리칠 때 쓰는 겁니다. 자, 11번 칼은요. 보닝 나이프라고 뼈에서 살을 발라낼 때,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쓸 때 쓰는 그런 나이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칼은 요 칼입니다. 요거는요, 부처 나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처라는 말이 푸죽간의 고기를 자르는, 고기를 뭐 만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자르는 칼이 12번에 해당하는 부처 나이프고요. 그리고 13번은 여기 보면 민싱 나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민싱이라는 단어는 조리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다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여기 두 군데가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에 잡고 이렇게 시소놀이 하듯이 흔들면은 잘 다져집니다. 뭐 양손에 칼을 들고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쳐서 다질 수도 있지만은 13번 이 민생 나이프를 쓰면은 굉장히 잘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은요. 치즈 나이프인데요. 작은 치즈를 자를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꽤 큰 치즈를 아주 균일하게 부서지지 않게 잘 자를 때 치즈 나이프를 씁니다. Center from the stem end, follow it all the way around, give it a twist. The seed comes out. If you want, you can take your knife and pull the seed out like this, but I also like to cut it into quarters, so I'll just cut it one more time. Give it a twist, and the seed just pops right out. Spot. So here we go. I'm gonna do a couple in a row just to get this thing nice and center, and then I could just go like this. And the other thing is, it'll keep your greens nice and green. Whenever you have... But it's quite difficult to cut your pizza with an easy and clean cut. That's why we designed this knife, inspired by our heritage of Dutch cheese knives. Because of the rocking motion, it's easy and quick to slice into your pizza. And because of the waffle pattern, the ingredients and cheese will not stick on your blade. 네, 19페이지에서 봤던 칼들 중에서 첫 번째 동영상이 페어링 나이프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페어링 나이프를 써도 됐지만은 이 뿌띠 나이프를 써도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두를 자르는 과정을 봤고요. 그리고 다질 때 쓰는 민싱 나이프 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동영상에 이 칼은 아주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독일의 치즈 나이프다. 그렇지만은 피자를 자를 때 굉장히 좋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를 자른 거는 못 봤지만 치즈 나이프로 피자를 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는 굉장히 잘 되죠. 네, 이제 20페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조리용 소도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 커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과일이나 야채를 이렇게 쏙 파게 되면은 동그랗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키친 포크라고 하는데요. 뜨겁거나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손을 대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요걸로 꽂아가지고 고정을 할 때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이트 스패출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빵 배우는 학생들은 스파츌라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크림을 바르거나 음식을 옮길 때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이스터 나이프라고 이제 굴이나 갑각류 이런 것들 조개 껍질을 열 때 이용하는 나이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갈릭 프레스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쓰죠. 마늘을 으깰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 요 그림인데요. 요거는 마치 톱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트 소라고 하는데 이 소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곡이나 뼈를 자를 때, 단단한 것들을 자를 때 이용하는 칼이고요. 그리고 7번째는 그릴 스패츌러라고 해서 자, 한국에서는 전 뒤집개로 이용을 하고 있죠. 뜨거운 음식을 뒤집거나 옮길 때 사용하는 거고 8번째는 샤프닝 스틸이라고 칼 가는 거.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 9번째는 주방 가위라고 하는 키친 시어즈입니다. 자, 1번에서 9번까지는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동영상은 패스하고요. 이제 10번 롤 커터로 가겠습니다. 피자나 얇은 반죽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피자 자를 때 치즈 나이프 쓰는 거 봤는데 원래는 롤 커터로 잘라야 됩니다. 근데 롤 커터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일자로 안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옆으로 막 휘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치즈 나이프로 자르면은 일자로 쫙 잘 잘리니까 치즈 나이프로 썰었나 봐요. 자, 그런 다음 이제 11번은요. 제스터라고 하는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자, 12번은 샤넬 나이프인데요. 요거는 오이나 호박 등 채소에 홈을 낼 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13번째는요. 치즈 스크레이퍼인데 이거는 치즈를 긁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치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자 치즈 같은 것들은 너무 무른 치즈예요. 그래서 치즈 스크레이퍼를 쓸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경도가 있는 약간 단단한 모양이 잡히는 치즈를 얇게 점여낼 때 쓰는 게 치즈 스크레이퍼입니다. 이 똑같은 도구를 보고 치즈 슬라이서라고도 부릅니다. 자, 14번째는 버터 스크레이퍼입니다. 버터를 모양 내서 긁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15번은 요 도구입니다. 웨이브 볼 커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볼 커터하고는 다르게 모양이 나 있겠죠? 16번째는 애플 코러인데 요거 통사과의 씨방을 제거할 때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간으로 쏙 넣어서 씨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17번째 웨이브 롤 커터. 롤 커터 10번의 응용편이라고 보면 돼요. 라비올리나 페스츄리 반죽을 자를 때 이용하는 거고요. 빵 배우는 학생들은 17번을 써봤을 것 같아요. 웨이브 롤 커터. 자, 18번은 자, 거품기라고 흔히 얘기하죠. 네, 위스크. 이게 휘젓다라는 의미고요. 에그 베터. 베터라는 말도 빵 배울 때 배웁니다. 반죽이 단단하면 도우죠. 그리고 물처럼 흐르는 반죽을 우리는 베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품기라고도 부르지만은 위스크, 에그 베터라고도 부르는 도구였습니다. Other tool that you can use is just called a zester, and this allows you to get bigger curlicues of zest. So when you're zesting, again, you only want to take the outside layer of the skin, just put your thumb, your forefinger on the top of it like that, and bring it all the way down the orange, and then you're left with these nice big curlicues. So for more So tha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Same thing. And of course you... And then I guess you just go like that. Whoops. Got a bit messed up. We've got our channel knife, which is one of my favorite tools, but one that we don't often see. We actually got quite a sharp blade on the back end of the channel knife. We're going to angle that into the piece of fruit. As you start to cut, keeping the blade cutting towards the piece of fruit, we're going to twist the fruit and apply a gentle pressure, and it just cuts this really clean, excellent twist. So you've got your fine twist. You can make two out of this one quite easily. Just give it a little bit of a natural turn into the coil, that the way that the fruit wants to go. You have a really beautiful twist to add to your cocktail. You can also take it and tie a little knot. First of all. Okay, first of all, this butter knife, check this out. It actually works. Look at this, Leah. It's the core in half.
for quick, easy release of the core. Insert the core into the apple until it goes all the way through. The handle design allows you to effortlessly twist or push through the center of the apple. Lift out the core and press the lever. 자, 19번은요. 그레이프 프루츠 나이프라고 자몽의 살을 발라낼 때 이용합니다. 귤 같은 경우에는 이 귤 사이사이에 있는 막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데 자몽 같은 경우에는 그 막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막을 못 먹어요. 그래서 고기 안에 있는 과육만 꺼낼 때 이용하는 거고요. 이 교재에는 이 칼 모양으로 생긴 그레이프 프루츠 나이프만 있는데 숟가락 같은 모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번째는 피쉬 본 피커라고요. 이 피쉬 본 피커는 말 그대로 생선에 있는 뼈를 피커, 집어낸다 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그냥 뺀친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21번은 미트 텐더라이저라고, 미트는 고기죠. 텐더는 부드럽다 라는 뜻이에요. 텐더라이저, 이거는 부드럽게 하는 기구. 그래서 고기를 두드릴 때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 말고도 망치처럼 생긴 또 다른 모양도 여러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미트 텐더라이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고기를 이렇게 뚫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착착착착 눌러가지고 부드럽게 하는, 우리가 주로 조리할 때는 칼끝을 이용해서 찍어줍니다. 그걸 여러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기구도 있고요. 자, 22번째는 캔 오프너입니다. 요거는 캔을 여기다가 요렇게 걸쳐서 이 버튼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은요. 그냥 니들이에요. 니들은 바늘입니다. 그래서 안에 속을 넣고 가금류나 고기를 꿰맬 때 있죠. 우리나라 삼계탕 할 때도 찹쌀 넣고 꿰매잖아요. 그때 쓰는 바늘이고요. 자, 24번은 라딩 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영어 공부 같아요. 이 라드가 뭐냐면 이 ing 빼고 라드가 소고기의 기름 부위를 모아놓은 것을 라드라고 부릅니다. 라드라고 식재료, 그러니까 제과제빵에서도 많이 쓰는 재료죠. 이 라딩 니들은 소고기에 기름을 넣는 데 쓰는 바늘이라고 해서 고기에 인위적으로 지방이 조금 더 많아야지 부드럽겠죠. 연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바늘입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은요. 피쉬 스케일러라고 비늘을 제거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26번은 포테이토 라이서. 요거 감자 으깰 때 쓰는 기구고요. 감자를 넣어서 닫으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27번은요. 올리브의 씨를 제거할 때 쓰는 올리브 스토너입니다. Needs machines that were actually designed to tenderize. This is our final episode. Open the can opener just like that. Bring the sharp wheel over the lip of the can and then squeeze it tight, squeeze it tightly. And now I will be taking this lever just like that. And as you can see, it is working its way around. From Queasy Pro is a convenient tool for removing the pits of cherries and olives with ease and ideal results, enabling you to remove the pits from an entire basket of cherries. 네, 다음 28번 조리 도구는요. 에그 슬라이서입니다. 요건 알 거예요. 달걀을 삶은 다음에 일정한 두께로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고요. 29번은 시노아라고 스톡이나 고운 소스를 걸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고운 채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네, 그리고 30번은 차이나캡이라고 토마토 소스나 삶은 감자 등을 걸을 때 이용하는, 역시 한국말로는 채라고 표현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31번은요.
콜렌더라고 부르는 건데 물기를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국의 주방에서도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32번은 푸드밀이라고, 이 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32번은요, 감자나 고구마를 으깨거나 내릴 때, 내린다는 말 아시죠? 문질러서 밑으로 내리는 거, 그럴 때 이용하는 거고요. 33번 같은 경우에는 스키머입니다. 자, 요건데요. 거품이 끓어오르면은 그 거품을 걷어낼 때 쓰는 도구입니다. 34번은요, 포테이토 매시입니다. 삶은 감자를, 자, 요 손잡이를 붙들고요. 요거를 가지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으깨는 겁니다. 자, 35번은요, 솔드 스푼이라고, 요리할 때 쓰는 스푼이에요. 예, 밥 숟가락 아닙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요거는 똑같이 생겼지만은 아래로 액체가 빠지니까 액체와 고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조리 도구입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ach of the perforation recipes, I'm going to use the fine disc. I simply place it on the stem, and it helps if you put, and there you have it. I'm going to move over the pot that I cooked the potatoes in onto to overcrowd it. So you may have to, it says easy, as just, and the food mill will separate the potato from the skin. Let me put in some more potatoes. 자, 1차 시에서는 23페이지까지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줌으로 수업을 하면은 바로바로 보이니까 설명을 막 하고, 여러분들 눈빛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알 수 있으니까 안 해야 될 설명은 안 하고 해야 될 설명만 아주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유튜브 찾아서 그 화면 녹화해서 올리고 편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요, 요거 25분 여러분들 강의인데 지금 요 얘기까지 해서 한 27분 조금 넘을 거예요. 12시, 밤 12시예요. 밤 12시에 만들어서 지금 시간 2시 15분입니다. 세상에, 이거 25분 만드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자, 우리가 다음에는 꼭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줌으로라도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들다. 여러분들 2차 시에서 만나요.